경기도 국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맛있게 요리해드리는 남자 지식요리사 유희성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요, 미국 공군에서 토렌스라는 심리학자에게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내용은 조종사들이 적지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것이었죠. 토렌스 박사는 바로 직전에 끝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진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여 돌아온 조종사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적지에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훈련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훈련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그 훈련을 좀 더 강화시킬 계획이었죠.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들이 받았던 훈련들이 실제 상황에서는요,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물으니 그들의 답은 이랬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주어진 환경에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지에 추락하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장소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었죠. 우리 행정조직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주어진 일을 절차에 따라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실행하는 능력은 충분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주어진 여건에서 해결하는 이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상대적으로 아주 부족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창의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지 정도의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식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활용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의 양을 확보하자입니다. 일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이지요. 우리는 창의성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우연히 무엇을 생각하거나 찾아내는 우연성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절대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응용될 때 만들어집니다. 요즘 한참 이야기하는 융복합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죠. 따라서 기존의 지식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삶과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을 한 많은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단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을 뿐이고 그 덕분에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좀 더 멀리 보기 위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서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지식의 기초 체력들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공직 생활에 난중일기를 쓰자입니다. 갑자기 난중일기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그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점이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업무일지 내지는 업무 매뉴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왜 그리 열심히 쓰셨을까요? 아마도 그는 부하들의 목숨과 바꾸며 배우고 느꼈던 많은 경험과 지식을 후임 지휘관에게 간절히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지휘관들이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즉 이순신 장군은 후임들에게 어깨를 빌려준 거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업무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지식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그 많은 지식과 노하우의 수업료는요, 다름 아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후임자들께 어깨를 내어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서로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지식의 거인이 될 때 행정조직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국민의 행복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 행정의 발전의 복폭은 더욱 커지고 빨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멀티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면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엽적이거나 한정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조금만 시각을 달리 바라보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인류를 천연두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제너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제너는요,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번 연구할 때마다 대상자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쯤 되면 포기를 할 만도 한데요. 제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관점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천연두에 걸린 사람을 갖고 연구한 게 아니라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제너는 우두에 걸린 경험이 있는 두 간호사가 수많은 천연두 환자를 간호하면서 감염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종두법을 착안하게 됩니다.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인류가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물에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각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을 감수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익숙한 것과의 잠시 결별을 제안합니다. 출퇴근길에 동선을 바꾸어 본다든지, 그래서 다른 길로 다녀본다든지,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어찌되었든 새로운 경험의 양을 늘리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상력이라는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상상력은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상력은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상상력은 좀 다른데요. 조직 문화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 문화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리더십에 엄청나게 좌우되거든요. 리더의 상상력의 크기에 따라 조직의 상상력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직원의 상상력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엉뚱하고 부족한 의견이라도 존중해주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그 상상력을 재가공하고 다른 분야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어느 사료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제품 개발회의가 한참 진행되는데 신입사원이 엉뚱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개 사료에 형광물질을 넣자라고 말이죠. 이유를 들어보니 전날 밤에 그 사원이 이제 새 신발을 사 신고 집에 가는 길에 개 배설물을 밟았답니다. 너무 신경질 나서 밤새 고민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바로 개 사료에 형광물질을 넣자는 것이죠. 그럼 밤에도 반짝반짝 빛날 테니까 밟지 않아도 된다고요. 참 엉뚱하지요? 그런데 그 사료회사의 리더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의 징검다리로 활용합니다. 그래, 사료가 꼭 뭐 가축에게 영양만 공급하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추가적인 기능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마침 그 시기에 방목을 하여 가축을 키우는 낙농인들이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료를 먹어 방목을 하면 소들이 몰려다니면서 목초지에서 풀을 먹는데요. 뿌리채 뽑아 먹다 보니까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럼 목동들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시 풀씨를 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낙농인들의 의뢰를 받은 이 사료회사는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합니다. 사료에 소의 소화액에 반응하지 않는 물질로 코팅된 풀씨를 섞어 넣는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롭게 만든 사료를 먹은 소들이 오후에 풀 먹는 곳에서 변으로 풀씨를 이렇게 배설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시 그 풀씨가 퍼져서 목초지가 조성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엉뚱한 상상력을 생각의 징검다리로 활용하십시오. 비록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조직원들이 자신의 상상과 아이디어를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조직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어떤 여자 공직자분이 공직 업무의 특성을 집 청소에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행정 업무는 일을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일이 많고요.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이 꼭 집 청소 같다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잘 티도 나지 않고 때론 청소해도 금방 지저분해지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창의력, 즉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문제를 겪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멋지게 해결해 주는 맥가이버 같은 멋진 공직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제 그 답을 아시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일과 그리고 그 일의 혜택을 받는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늘 깊이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식요리사 유희성이었습니다.